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가벼워지고 생각을 붙잡으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주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70살 이후의 선택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조금 길지만 천천히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70세에도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3가지 선택.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다 산 사람이지. 이 나이에 뭘 더 시작해. 애들도 다 키웠는데. 이제는 그냥 무탈하게 조용히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이런 마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쯤은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할머니 말고 그냥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부터 잠깐 짚고 가볼까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마주치게 되죠. 지하철에서도, 시장에서도, 공원에서도 아, 진짜 고령 사회구나. 이걸 눈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겉으로는 노인이라고 불리는 나이인데 마음과 생각은 예전의 70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보고 유튜브에서 정보도 찾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친목도 나누고 택시 기사님도 가게 사장님도 60, 70이 훌쩍 넘은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일한다 이 꼴은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꼴은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이런 2가지 목소리가 계속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라는 속삭임과 이제 뭘 해? 늦었지 라는 단념 사이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70세에 처음으로 배움을 다시 시작한 분, 72세에 새롭게 일을 잡은 분, 75세에 친구를 다시 사귀기 시작한 분, 78세의 그림, 노래, 글, 봉사 같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인생 2막을 연 게 아닙니다. 딱 3가지 선택에서 조금 다른 길을 골랐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가 찾아온 것뿐입니다. 이 영상의 1파트에서는 먼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긴 드라마라고 생각해 볼까요? 보통 드라마는 1막, 2막, 3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보통 20대, 30대에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집 장만하느라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쁩니다. 그야말로 1막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죠. 40에서 50대에는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다가도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애들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내 건강, 일터에서의 자리, 앞으로의 노후 준비. 이때도 여전히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보다는 해야해서 사는 인생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고 70대에 접어들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였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뭐였지? 그동안은 누군가를 위해 사느라 나라는 사람을 뒤로 밀어놓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학교도 회사도 육아도 부모로서의 역할도 조금씩 한 발 물러나게 되면서 이 질문이 조용히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길입니다. 이미 늦었어. 지금 와서 뭘 더해. 그냥 건강이나 안 잃고 조용히 지내다 가면 됐지.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늦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남은 시간이라도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 오늘 이 긴 이야기는 두 번째 목소리에 살짝 힘을 실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늦은 시작에는 사실 특별한 힘이 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뭐든지 빨리 시작해야 성공한다. 젊을 때 시작해야 몸도 따라주고 기회도 많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 이막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여러 번 넘어져 봐서 실패가 무섭긴 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예전만큼 심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다고 누가 뭐라 하나 이런 마음도 조금은 생겨납니다. 더 이상 해야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시작해 볼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20대, 30대에 했던 선택과 70대에 하는 선택은 무게가 다릅니다. 20대의 선택이 경험을 늘리는 선택이라면 70대의 선택은 삶을 정리해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 걸음은 젊을 시절의 10걸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묵직합니다. 3.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가지 선택. 오늘 이 1시간짜리 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3가지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배우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선택. 두 번째, 이를 돈이 아니라 의미와 역할로 다시 보겠다는 선택. 세 번째, 혼자가 아닌 연결된 존재로 살겠다는 선택. 이 3가지 선택이 결국 70세 인생 이막의 당당한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1파트에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2파트에서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선택인 배우는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숨 한번 고르고 가실까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그래, 나도 아직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첫 번째 선택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기로 한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엔 배움이 의무였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런데 어느 순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배움의 자리를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이제 공부는 끝났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활이 되고 은행 업무도 전자기기 없이는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새 세상은 우리가 배운 적 없는 언어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냐 라고 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고 그래도 조금은 배워볼까 라고 마음을 내면 생각보다 많은 문이 열립니다. 1.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라는 생각부터 내려놓기.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 어릴 때도 공부 못했는데 지금 뭘 배우겠어. 하지만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새 방식을 받아들이기 겁이 난다. 우리는 시험 점수를 위해 공부해야 했던 세대입니다. 90점 못 맞으면 혼나고 1등 못하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자꾸 비교당하던 세대였죠. 그래서 지금도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완벽하게 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남들보다 못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하지만 인생 이막에서의 배움은 점수를 위한 배움이 아닙니다.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배움, 내 일상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배움, 삶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배움입니다. 70세에 배우는 영어 한마디는
시험 점수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외국 여행을 갔을 때 헬로우 한마디라도 해보고 버벅거리면서 웃는 추억 하나 만드는 것. 그게 전부이자 충분합니다. 이 아주 작은 배움부터 시작해보기. 배우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 처음부터 자격증을 따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겁이 나서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그보다 훨씬 좋은 시작은 이겁니다. 내가 평소에 불편했던 것을 하나 골라보기. 내가 예전에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것을 하나 떠올려보기.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자꾸 뜨는 알림을 끄고 켜는 법이 궁금하다면 디지털 기초 강좌에 무릎 관절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졌다면 시니어 스트레칭 수업에 손글씨를 잘 쓰고 싶다면 캘리그래피 체험 강좌에 꽃이 좋고 식물이 좋다면 가드닝 원의 클래스에 이렇게 지금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것부터 배워보는 겁니다. 3배움의 현장에는 사람이 있다. 배움의 또 다른 힘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혼자 집에서 TV를 보며 정보를 얻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사람 사이에 있을 때 표정이 살아납니다. 배우는 자리에 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이거 어려워요. 아, 거기서 막히셨구나.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말이 오가고 눈인사가 오가고 이름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강의 끝나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게 되고 또 어느 날은 수업이 없는 날에 따로 만나서 산책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러 갔다가 사실은 사람을 배우고 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배우는 사람과 굳어가는 사람의 차이. 70세 이후 삶을 길게 지켜본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는 사람과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5년, 10년, 20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배우는 사람은 뇌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되고 우울감이 덜하고 삶의 만족도가 더 높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반면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과거의 기억 속에만 머무르게 되고 요즘 것들은 이해가 안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고 세상과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결과 셋, 넷, 다섯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배움을 선택한다는 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세상과 연결된 사람으로 살겠다. 이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배움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배움은 절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스트레칭, 오늘 처음 들어보는 단어, 오늘 처음 눌러본 스마트폰 버튼, 오늘 처음 가본 동네 길, 이 모든 게 다 배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도 배움입니다. 아, 이 나이에 또 이런 생각을 해보네 라고 느끼셨다면 이미 오늘의 배움은 시작된 겁니다. 이 파트에서는 첫 번째 선택, 배우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선언을 충분히 함께 되짚어봤습니다. 이제 3파트에서는 두 번째 선택, 이를 돈이 아니라 의미와 역할로 다시 정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 이를 돈이 아니라 역할과 의미로 다시 정의한다. 젊었을 때의 우리는 일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 이꼬르 돈, 일 이꼬르 생계를 위한 것, 일 이꼬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처음 일에서 2년은 정말 달콤할 수 있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여행도 가보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도 해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가. 아침에 일어나도 나갈 곳이 없고 전화 올 사람도 없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딱히 없을 때 그 공허함은 몸의 피로와는 다른 마음의 피로입니다. 1. 노년의 일 이꼬르 돈 벌기 라는 생각부터 내려놓기.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노년의 일을 계속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번쯤은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노년의 일은 꼭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노년의 일은 나에게 자리와 역할을 준다. 젊을 때는 돈이 부족하면 삶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일은 꼭 벌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수당, 아주 작은 고용이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갈 곳이 있다. 도착했을 때 안녕하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도 내가 할 일을 했다. 라는 감각이 남는다. 이 세 가지가 노년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 71세 교통안전지킴이, 74세 도서관 도우미,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71세의 어떤 어르신은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지킴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퇴근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큰 수입은 아닙니다. 추운 겨울엔 손이 얼얼하고 더운 여름엔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합니다. 그래도 이 1시간이 내 하루를 버티게 해요. 아침에 나갈 곳이 있어서 고맙고 애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줄 때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또 어떤 74세 여성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와 대출 안내를 도와주는 시니어 도우미로 일합니다. 머릿속이 너무 바빠서 오히려 우울감이 심해졌을 때 지인의 추천으로 도서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책 정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아이들 책을 골라주고 부모들에게 추천도 해주고 가끔은 아이들이 할머니 이 책 재밌어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땐 책이랑 인연이 없었는데 나이 들어 책 사이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네요. 여기 나오는 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3. 나는 뭐 할 줄 아는데 라고 물어보면 끝이 없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지. 이 나이에 누가 써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생활과 일을 통해 온갖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살림을 수십 년 해온 살림 전문가이기도 하고 한 회사에서 오래 버텨낸 끈기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돌봐왔던 관계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조금만 새로운 기술을 얹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많은 길이 열립니다. 스마트폰을 조금 배운다면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 동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알려주기, 요리를 잘한다면 작은 쿠킹 클래스, 손주 간식 레시피 채널, 동네 나눔 모임, 정리, 청소를 잘한다면 1인 가구, 고령 가구 대상, 정리 도와주기, 생활 도우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 상담 도우미, 말벗 봉사, 돈이 많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일이 나를 지켜주는 순간들. 노년의 일을 하다 보면 몸은 조금 피곤해질지 몰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덜게 되고 누군가와 부딪히고 대화하고 웃고 약간의 갈등도 나누면서 내 생각이 굳어지지 않게 돕고 월말에 통장에 찍힌 작지만 분명한 숫자를 보면서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있구나
하는 감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꼭 일자리 형태로만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은 항상 돈과 연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공원 환경미화 봉사, 교회, 절, 성당 등 종교 공동체에서의 역할, 노인복지관에서 안내 도우미로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넓은 의미의 일입니다. 5. 내가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인생 이막에서의 일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어디를 가든 저분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막의 일입니다. 내가 가면 분위기가 편안해지고, 내가 도와주면 일이 조금 덜 힘들어지고, 내가 들어주면 마음이 조금 덜 외롭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일은 이후에 일하는 방식입니다. 3파트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선택, 일을 의미와 역할로 재정의하는 것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4파트에서는 세 번째 선택, 혼자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로 살겠다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숨 고르시고 물 한 모금 드시고 다시 이어가 볼게요. 세 번째 선택, 혼자가 아니라 연결되기로 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관계라는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터에서, 아이 학교에서, 이웃과의 교류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이사를 가고,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조용히 하나씩 관계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일노년의 가장 큰 위험, 고립.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질병은 고립이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병들의 위험을 더 키우는 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걱정을 키우고, 혼자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음의 힘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몸 관리도 소홀해지고, 사소한 증상도 크게 느껴지고, 살아갈 이유를 찾기 힘들어집니다. 이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생기는 공허함. 어느 73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득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게 제일 서글펐어.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연락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같이 다니던 직장 동료, 옆집 사람, 아이 친구 엄마, 동네 친구들. 하지만 조금씩 삶의 자리가 바뀌고 연락이 끊기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연락할 사람 리스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 줄어드는 리스트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세상에 다시 손을 뻗어보는 겁니다. 인생 이막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대부분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새로운 인연을 열어준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친구 사귀는 건 어릴 때나 가능한 거지. 나이 들면 친구 사귀는 건 어렵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배려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쉽게 친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이 열리면 오히려 더 깊고 더 따뜻한 관계가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엄청난 용기가 아닙니다. 딱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동네 복지관에 한번 나가보는 것, 평생교육원에 강의를 하나 신청해 보는 것, 교회, 성당, 절에서
소모임에 한번 얼굴을 비춰보는 것.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시니어 모임 안내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 읽어보는 것. 이 작은 한 걸음이 우리를 집 밖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또 다른 한 걸음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4. 사람 속에 있어야 사람이 된다. 한 남성은 허리 디스크로 인해 한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다니는 것 말고는 별다른 외출이 없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존재처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한 번만 나가보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안 가면 되니까. 처음 나갔을 때는 어색했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만 듣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다음 날이 되자 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같이 밥 먹을 사람, 같이 장기 둘 사람, 같이 웃으며 TV 볼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집 안에만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를 잡아먹는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생각이 줄어들어요. 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 이 되어보기. 사람이 그립고 관계가 그리울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이 마음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해보는 날로 해볼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가까이 살지만 자주 안부를 못 물었던 형제자매, 예전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 이 사람들 중 한 사람만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만 보내보는 겁니다. 잘 지내지? 오늘 문득 내 생각이 났어. 이 한 줄이 새로운 연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꼭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연결을 시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파트에서는 세 번째 선택, 혼자가 아니라 연결되기로 한다는 깊은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5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부터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작은 실천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